20쪽에 그 교과서 20쪽에 보시면 헌법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헌법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주춧돌 역할을 한다는 거죠.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헌법은 국가 창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이 헌법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이 얼마나 그 규정이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헌법학자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헌법을 분류를 합니다. 장식적 헌법,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그러니까 장식적 헌법은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그냥 장식일 뿐이다. 그런 헌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까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 이야기했었죠.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힘을 발휘한다. 이 규범적 헌법. 그다음 명목이라는 것은 이름뿐이라는 거죠. 헌법이 있긴 하지만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법을 명목적 헌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쪽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개정의 역사를 잠깐 보자면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이 공포된 이후에 현재까지 몇 번 바뀌었을까요? 헌법이? 9번 바뀐 헌법입니다. 바뀌었다? 개정이죠. 언제 마지막으로 바뀌었냐? 1987. 1987년에 영화로도 나왔죠. 바뀐 헌법입니다. 그럼 8차 이야기만 잠깐 해볼게요. 1979년 10월 26일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 열망이 붐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때 12월 12일 새로운 군사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8차 개헌이에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그때 8차 개헌했을 때 당시에는 7년 단임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직접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8차 개헌의 내용에서는 간접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신 뽑아주는 이런 간선제가 주요 내용이었던 게 8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 그리고 강력한 어떤 정부의 탄압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1980년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또 경제도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월에 한 대학생이 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나오죠. 그 내용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고 그 내용을 보니 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말로 그 학생의 죽음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이후에 그 학생을 부검했던 의사가 사실대로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 학생을 부검했더니 물고문을 당한 흔적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것을 의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있던 민주화의 열망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넥타이, 부대, 뭐 6시가 되면 막 모든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독재 타도라든가 이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거기에 그럼 전두환 정권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4.13 호헌 조치 보호한다. 헌법을 보호한다. 오히려 나는 지금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되니 더욱더 이 시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대학생이 체류탄에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1987 영화에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1987년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이 6월
민주항쟁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현재 9차 개정이 된 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겠다. 이거. 대통령 직선제와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이제 몇 년? 5년. 단임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난 얘기야. 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도입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9차 개정 헌법이 됩니다. 자, 어때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헌법에 그대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고 그렇게 또 개정도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자료 2에 보시면 헌법을 개정할 때 사람들이 시민 대표로 구성된 그 의회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묻죠. 그런데 얘는 직접 시민이 참여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것을 제안한다. 뭐 우리의 의견, 시민의 의견이 바로 전달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뭔가 전문성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헌법의 의미와 그 의미 변천 과정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헌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